할인이의 약속. 운명이 만들어준 가족의 이야기. 딸의 작은 손에 맡긴 큰 약속. 아침 일찍 나는 숨을 죽이며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폐렴이 심각해져 며칠째 병원에 입원 중이었거든요. 의사는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오늘 오전 10시 내가 간절히 원하던 회사의 마케팅팀 면접이 있는 날이라는 것.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이 면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할인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예상 질문들을 정리했죠. 냉장고 문에는 블루밍 인터내셔널의 최근 캠페인들을 분석한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할인이는 그것들을 마치 예쁜 그림처럼 여기며 매일 아침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엄마, 내가 대신 가면 안 돼. 할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8살 아이의 말장난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쓴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내가 다 외웠어. 아침마다 읽어줬잖아. 그리고 엄마가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 우리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엄마가 밤늦게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할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속삭였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망연해졌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나보다 더 간절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인이의 작은 손에는 이미 내 명함 케이스와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빌딩 숲 한가운데 블루밍 인터내셔널 본사 앞. 할인은 내 명함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력서를 가방에 넣고 꿋꿋이 들어섰다고 했어요. 작은 교복 위에 내 블레이저를 입고 너무 커서 자꾸 손이 가리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죠. 할인이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엄마, 그 건물이 정말 높았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 그런데 무서웠지만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 무서울 때일수록 등을 곧게 펴야 한다고. 아이야, 여긴 놀이터가 아니란다. 경비가 말하자 할인은 또박또박 대답했대요.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하셔서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제 이름은 정할인입니다. 엄마는 정유나라고 하시고요.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경비원 제임스는 30년간 이 건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아이의 진지한 표정과 단정한 자세, 그리고 품에 소중히 안고 있는 서류들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죠. 그 광경을 지나던 한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고 해요. 그는 블루밍의 창업주이자 회장, 루카 벨라토 씨였어요. 평소 철두철미한 그는 이런 일에 시간을 쓰지 않기로 유명했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달랐던 거죠. 루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15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순수한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죠. 할인은 루카 회장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45층 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만이 내려다 보였고 할인은 잠시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고 해요. 와, 엄마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 매일 이런 예쁜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루카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라면 호화로운 사무실의 장식품이나 비싼 가구에 눈이 갔을 텐데 할인이는 창밖의 자연 풍경에 감탄했거든요. 아이는 긴장하면서도 엄마에 대해 또렷하게 설명했대요. 저희 엄마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뉴욕에서 MBA를 받으셨어요. 영어와 불어를 하시고 마케팅 경력도 10년 이상이에요. 저 때문에 혼자 일하시느라 자주 밤샘도 하셨어요. 할인이는 잠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제가 잠든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하세요. 가끔 몰래 일어나서 보면 엄마가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블루밍 인터내셔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사라고,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린이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엄마와 하린이가 손을 잡고 큰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건물 위에는 엄마의 꿈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 엄마는 면접을 놓쳤지만 너는 면접 이상의 일을 해냈구나. 이런 딸을 키운 어머니라면 분명 우리가 찾는 사람일 거야. 그 말에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고 해요. 그녀는 내 이력서가 아니라 내 삶을 대신 전한 셈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루카 회장이었고 옆엔 하린이 조용히 따라왔죠. 하린이의 얼굴에는 뭔가 해낸 듯한 뿌듯함과 동시에 내가 혹시 화를 낼까봐 걱정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윤아 씨, 면접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루카 회장은 병실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따님이 오늘 저에게 가장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학력과 경력도 인상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였습니다. 하린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꿈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그는 제게 정식으로 마케팅 디렉터 제안을 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복지 혜택도 주어지고 할인이 방과 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회사 내 작은 학습실도 마련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루카 회장이 하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린이가 우리 회사의 명예 컨설턴트가 되어주셔야 해요. 어른들이 놓치는 순수한 시각이 때로는 가장 큰 통찰을 주니까요. 하린이는 명예 컨설턴트가 뭐예요? 라고 물었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린도 사무실 한편의 작은 독서 공간에서 적응해 나갔고 동료들도 그 아이를 귀여워했죠. 특히 마케팅팀의 젊은 직원들은 하린이의 솔직한 피드백에 종종 놀라워했어요. 이 광고는 왜 아저씨만 나와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색깔은 너무 무서워요. 좀 더 따뜻한 색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린이의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캠페인에 반영되면서 회사 내에서는 할인이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 인사 책임자였던 미란다 부장이 사장실을 찾았다고 해요. 아이 하나를 위해 회사 분위기를 흔드는 건 부적절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 3명의 직원이 자신들도 아이를 데려와도 되는지 문의했어요. 미란다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윤아 씨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이런 특혜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회사 운영에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루카 회장은 단호히 말했대요. 미란다, 당신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직원을 위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만들어야겠군요. 하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 꼭 품어야 할 변화의 상징입니다. 며칠 후 루카 회장은 내게 조용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죠. 하린이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나에게도 하린이 같은 딸이 있었어요. 소피아라는 이름의 정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리고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던 아내 엘레나도 있었고요. 루카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그때 나는 지금보다도 더 일에만 매달렸어요. 회사를 키우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피아가 발표회에 나온다고 해도 엘레나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도 나는 항상 다음에라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소피아는 그날 내가 약속했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엘레나에게 졸랐다고 해요. 아빠가 오늘은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서 함께 먹자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루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을 철저히 닫아버린 채 일만 하며 살아왔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할인이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 딸은 내 딸이 되어줄 수 없지만 나는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할인이 같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지 않도록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가 그 순간 하나로 이어졌거든요. 어느 날 온라인 뉴스에 회장과 직원의 사적 관계로 인한 인사 특혜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내 이름과 사진은 물론 할인의 이야기까지 기사에 등장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할인이의 학교 사진까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8살 아이가 면접을 대신 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채용 과정일까? 블루밍 인터내셔널의 루카 벨라토 회장이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 공정한 인사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할인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할인이를 가리키며 너 인터넷에 나온 그 애지?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선생님들조차 할인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죠.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 면접 보러 간 게 나쁜 일이었어? 할인이의 그 말에 내 마음이 찢어졌어요. 나도 당황했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루카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회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고 우리와 함께 블루밍의 새로운 가족 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할인이와 유나 씨를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요. 우리는 직원들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시대의 선언이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지만 점차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워킹맘들과 싱글맘들이 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도 할인이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진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네요. 그로부터 1년 후 블루밍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는 마케팅 부서의 수석 디렉터가 되었고 우리가 제안한 패밀리 퍼스트 캠페인은 칸 국제 광고제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할인은 여전히 회사 도서관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로 남아있었죠. 이제는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도 함께 와서 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들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루카 회장의 저택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넓은 정원에는 할인이가 좋아하는 장미꽃들이 피어 있었고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할인아, 넌 세상을 바꿨단다. 그의 말에 할인이 수줍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린 이제 가족이에요? 나는 루카를 바라봤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운명이 만들어준 가족이야. 5년이 지난 지금 할인이는 13살이 되었어요. 루카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 루카 삼촌이 되었고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할인이가 학교 숙제로 쓴 장문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내가 8살 때 한 일. 정할인. 저는 8살 때 엄마 대신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용감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제게 말씀하세요. 할인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더 강해졌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있어서 제가 용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루카 삼촌은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때 무서웠지만 엄마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는 저처럼 부모님과 함께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한 작은 일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엄마와 루카 삼촌처럼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날의 노을처럼 우리의 삶도 천천히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린이의 작은 용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손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